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노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자리한 한 마켓 앞에서 흉기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언쟁이 오가다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와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 교정시설에 마약과 흉기가 반입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 성과를 거뒀다며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400억 달러어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전체 대미 수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입니다. 일본은 우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을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주가부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본 증시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民間企業が不安視していた不透明感が拭われたことを大きく評価したい。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미일 양국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로 최선의 결과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었다고 이시바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私がトランプ大統領に提案して以来、一貫して米国に対して主張し、働きかけを強力に続けてきた結果であります。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을 더 수입하기로는 했지만 일본의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도 강조합니다. 현재 무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77만 톤 쌀 중에서 다른 나라 쌀 수입을 줄이고 대신 미국산을 더 수입한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공개된 합의 뒤에 숨어있는 내용은 없는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도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과 막판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을 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거라며 시장 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등 아직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f not, they will continue to face tariffs and pay a steep price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버티던 유럽연합, EU도 합의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언론은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서한으로 통보한 30%의 절반으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수준입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선 사실상 현상 유지인 셈인데 미일 무역협상 타결이 압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미일 합의가 판을 흔드는 조건이 됐다며 마지못해 이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합의가 각국 관세 협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으로 직접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수정한 듯한 백악관 회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대미 투자액 4천억 달러엔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위로 5천억 달러라는 새로운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론 5,50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백악관은 아직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남가주 치노힐스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요 프리웨이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치노힐스 인근 유클리드 애비뉴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3시쯤 71번 프리웨이 양방향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대변인은 프리웨이 양쪽으로 최소 150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폐쇄로 91번 프리웨이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운전자들에게 인근 도로를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 재개방 시점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브렌트우드의 홀푸드 마켓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9시쯤 브렌트우드 지역에 위치한 홀푸드 마켓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PD 경찰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39살 남성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시켰지만 피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참전 용사로 알려졌으나 노숙자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한 남성과 언쟁을 벌이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들의 방문도 집중됐는데 K문화에 대한 높은 수요와 원달러 환율 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객은 132만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한 것인데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모는 8.1%에 해당되는 큰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25%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환율이 좋고 또 한국의 한류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여행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8.8일로 집계됐으며 방문 기간 중에는 한식을 맛보거나 쇼핑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인 여행객들의 한국 유입이 늘면서 관광 자원에 대한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3,000불 이상을 한국에 관광을 쓰고 있고요. 다른 평균 대비해서는 한 1.5배 이상 되는 수치로 한국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서 우수한 고객들로 생각이 됩니다. K-팝과 드라마는 물론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여행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재방문하는 여행객은 42.1%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문제점으로 삼은 한국 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스마트폰 결제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해질 경우 K문화열풍으로 높아진 한국 관광 수요가 단기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격변이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주택 매각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no tax on capital gains on houses. 현재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단독 세금 신고자는 주택 매각 시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해당 제도는 불공정하고 현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 소유주 가운데 약 34%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약 800만 가구는 50만 달러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미 보수 성향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며 주택시장 활성화, 또 이로 인한 건설, 부동산, 금융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불평등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를 향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멍청이라며 8개월 뒤면 떠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낮춰 1%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9일에서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교도관들이 싸움을 부추기고 심지어 마약과 흉기까지 반입하는 등 불법 관리 실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우니의 한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벌어진 주먹 다짐. 한 명이 차례대로 여러 명을 상대하는 일명 글래디에이터식 싸움이 벌어졌지만 주변의 교도관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한 10대 청소년 재소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보호관찰국 소속 30명을 아동학대와 공모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카운티 청소년 구금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구금시설과 연계돼 있는 외부 비영리단체 직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를 불법 반입해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이틀 뒤 9명이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계약직 직원이 칼과 페퍼 스프레이를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오늘 법원에 카운티 청소년 구금시설에 대한 수탁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주정부가 직접 운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We're also asking the court to order the county to establish a compensation fund for the youth who were harmed while in custody to help pay for medical treatment, educational services, and other forms of redress. 이번에 수탁 관리를 신청한 대상은 다우니의 로스파드리노스와 실마 지역의 베리니도프 청소년 구금시설입니다. 두 시설 모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과 벨리 지역 한인 비즈니스 밀집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물이자 청소년들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시설에서 불법 비리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주 법무부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들까지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대로 LA 공공변호인실은 자칫 주정부 개입으로 인해 청소년 재활이 형벌 중심으로 치우칠 것을 우려하고 치유와 교육 중심의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차량 도난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피해 건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차량 도난 건수는 1년 전보다 13% 감소한 총 17만 6,230대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5만 7,98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1년 전보다 7.4% 감소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16% 감소한 7,228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482대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CHP는 지난해 도난 차량 중 85%를 회수했는데 그중 53%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고 28%는 불에 타거나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일부 지역을 확인한 결과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모기 해충 통제국은 어제 애너하임과 가든그로브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 샘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 샘플 4개는 올해 처음으로 확인된 바이러스 활동으로 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집의 모든 창문과 문 방충망이 제대로 모기를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과 모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집 주변의 고인물을 모두 제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모기가 가장 활발한 새벽과 해질 무렵에는 기피제를 발라 예방 조치를 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DMV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능이 마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왔다며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단거리와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차에 타서 목적지만 말하면 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차량 내에서는 항상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어 오해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DMV는 경고 문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와 판매 면허를 최소 30일간 정지시키고 재정적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온적인 대응은 곧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y affect both natural ecosystems and human populations. These consequences underscore the urgent and existential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일부로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는 책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ICJ가 기후 위기에서 권고적 의견이긴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J는 특히 기후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court considers that it also applies to the climate system, which is an integral and vitally important part of the environment and which must be protected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이번 자문은 기후변화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ICJ의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유엔 총회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ICJ는 심리를 열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었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Today's been a landmark milestone
for climate action, the discourse on climate change, and I want to note that the decision was unanimous.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60개국에서 3,000건 가까운 기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ICJ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앞으로 기후 관련 정책과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커피 브루잉 기능을 갖춘 신제품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를 선보였습니다.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는 물맛은 물론 커피의 풍미까지 살리는 브루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스팀 살균이 가능한 인앤아웃 자동 클리닉 시스템이 탑재하고 있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가 온도, 농도, 출수량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집에서도 나만의 커피 레시피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쿠쿠렌탈 아메리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 10주 만에 3일 연속 엇갈렸던 움직임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어제 가장 크게 올랐던 다우존스가 랠리 모드를 주도하며 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12% 부족한 지점까지 올랐습니다. 4주 전 도달했던 지점을 깨고 6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건데요. S&P 500도 덩달아 어제 잠시 멈췄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오늘 다시 이어갔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세를 15%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대급 대규모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은 개장 전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마감 후 알파벳과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는 점차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고 자극된 매수 심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까지 14년 7개월 만에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알파벳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면서 최장 상승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종목이 강세를 보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